칠흑 같은 바닷속 기밀병이 파도에 휩쓸리며 절규한다.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정인하사, 이를 악물고 명령을 무시한 채 몸을 던진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외침. 서준 중사의 차가운 목소리, 징징거리지 마라. 계속 훈련해. 훈련장 공기가 얼어붙는다. 봄날의 추억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복 받으실 겁니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동해의 짠바람이 훈련장을 휩쓸고 지나가며 막 떠오르는 해가 바다 위로 붉은 빛을 뿌리고 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병을 양성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성스러운 곳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인 하사는 새벽 5시부터 이미 훈련장에 나와 있었어요. 체육대학 출신답게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정인은 특히 수영 실력이 뛰어났죠. 영하의 날씨에도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 수 있는 강철 같은 정신력과 체력이 정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교관이 된 지 석 달, 정인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인 하사님, 좀 일찍 나오신 것 같은데요? 동료 교관 김병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오늘 야간 상륙 훈련이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그래도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닙니까? 서준 중사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정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서준 중사 이야기만 나와도 어쩔 수 없이 긴장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중사님이야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저는 아직 신참이라 더 열심히 해야죠. 김병장은 정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사님 실력은 이미 다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인은 알고 있었어요. 서준 중사만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 서준 중사가 훈련장으로 걸어왔어요. 키 183cm의 장신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서준은 어디서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군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서준의 걸음걸이에는 15년 군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압도적인 권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인하사. 서준이 정인을 부르는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마치 북극의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네, 중사님. 오늘 훈련 준비 상황 보고해. 해안 상륙 훈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장비 점검도 마쳤고 기상 상태도 훈련 진행에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준은 정인의 대답을 들으며 찬찬히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인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신참이 이런 중요한 훈련을 맡는 게 아직도 신기하긴 하지만 뭐 상부지시니까 어쩔 수 없지. 서준의 말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교관들까지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딴 모호한 말 말고 확실하게 답해. 실수 안 할 거냐고 묻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인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절대라는 말 쓰는 거 아니야.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고.
서준은 정인을 한 번 더 예리한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정인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이 왜 자신에게 이토록 적대적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훈련 참가자들이 하나둘 집합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0명 남짓한 해병 후보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각오,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해안 상륙 훈련은 실전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최고 강도의 훈련이었거든요. 전체 집합. 서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후보생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대열을 맞춰 섰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해안 상륙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진짜 해병대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서준의 훈시가 시작됐어요. 정인은 옆에서 후보생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이미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여러분들을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적군도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실전에서는 죽는다는 뜻이다. 서준의 말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특히 오늘부터는 야간 훈련이 포함된다. 바닷물 온도는 영상 3도, 파도 높이는 1.5m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놈은 지금 당장 손들어라. 후보생들 중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의 얼굴에서는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정인은 그때 한 후보생이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병 계급장을 단 왜소한 체격의 후보생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인은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인 하사. 서준이 갑자기 정인을 불렀습니다. 네, 중사님. 장비 최종 점검 결과 보고해. 구명조끼 20개, 방수 헬멧 20개, 훈련용 소총 20정 모두 이상 없습니다. 구조용 보트 2대, 의료진 대기, 무전기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건 없겠지? 네, 완벽합니다. 서준은 정인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어둠이 내리고 본격적인 지옥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인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밤 무언가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포항 앞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 소리만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훈련장에 설치된 몇 개의 투광등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파도에 흔들려 불안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전체 출발 준비. 서준 중사의 명령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후보생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해안가의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위로 착용한 전투복은 이미 바닷바람에 젖어 차갑게 몸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정인은 후보생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각오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왜소한 후보생, 김일병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일병, 컨디션은 어때? 정인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사님. 하지만 김일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정인은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서준 중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뭐하고 있어, 정인하사. 서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후보생 상태 최종 점검 중입니다.
점검은 이미 끝났잖아.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출발시켜. 정희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김일병을 한 번 더 걱정스럽게 바라본 후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해안 상륙 훈련을 시작한다. 서준의 호령과 함께 첫 번째 보트가 바다로 내려갔어요. 파도가 보트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후보생들은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바닷물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젖어. 한 후보생이 소리쳤지만 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혹독해. 적응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첫 번째 조가 바다로 나간 지 10분 후 정인이 담당하는 두 번째 조의 차례가 왔어요. 김일병도 이 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인은 보트에 올라타면서 김일병의 상태를 계속 살펴봤어요. 자, 모두 노를 잡아. 목표 지점까지 500m다. 정인의 지시에 따라 후보생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보트는 마치 장난감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으어. 김일병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멀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김일병, 괜찮아? 정인이 물었지만 김일병은 대답하지 못하고 보트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사님, 저 좀 이상해요. 김일병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상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생들은 보트에서 내려 차가운 바닷물 속을 헤치며 해안으로 향해야 했어요. 수온이 영상 3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분 동안 물속에서 버텨야 하는 고강도 훈련이었습니다. 전체 입수. 정인의 명령과 함께 후보생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관통하는 순간 모두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너무 차가워. 이거 정말 견딜 수 있나? 하지만 김일병은 입수하자마자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수영을 잘하지 못했는데 멀미까지 겹치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일병, 팔을 크게 저어. 정인이 소리쳤지만 김일병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다른 후보생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김일병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탈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거예요. 도와주세요. 김일병의 절규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정인은 즉시 김일병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사님, 김일병이 위험해요. 정인이 김일병에게 도달했을 때 김일병은 이미 의식이 반쯤 잃은 상태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일병, 정신 차려. 정인은 김일병을 붙잡고 보트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하지만 파도가 거세서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 중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계속 훈련 진행해. 정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후보생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 중사님, 김일병이 탈진했습니다. 구조가 필요해요. 정인이 소리쳤지만 서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징징거리지 마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계속 훈련해. 정인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김일병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인은 서준의 명령을 무시하고 김일병을 보트 위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사님, 중사님이 계속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후보생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상관없어. 사람 생명이 먼저야.
정희는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잃어가는 김일병을 보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김일병은 보트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정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김일병, 대답해. 하지만 서준 중사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정인하사, 당장 내려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인은 김일병의 상태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의무실로 후송이 필요합니다. 누가 응급 상황이라고 했어? 그까짓 거 가지고 훈련 중단하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동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김일병이 의무실로 후송된 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 후보생들은 서준 중사와 정인 하사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서준의 시선이었습니다. 훈련 중단. 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후보생들은 재빨리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모두들 정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인 하사, 따라와. 서준이 차갑게 말하며 훈련장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정희는 각오를 다지며 서준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교관들과 후보생들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서준이 돌아서며 정인을 노려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후보생을 구조했습니다. 구조? 누가 구조하라고 했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훈련 지속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서준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생명이 위험해? 고작 멀미하고 물 좀 먹은 걸 가지고 너 군인 맞아? 서준의 말에 정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김일병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면. 만약은 무슨 만약이야. 구명조끼 입고 있었잖아. 구명조끼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서준이 고함을 쳤어요. 그 소리에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내 명령을 무시한 거야. 명령 불복종이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중사님은 후배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는 건가요? 뭐라고? 서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사람 목숨보다 훈련 지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의 말에 서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옳은 일? 내가 뭘 안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너 같은 햇병아리가? 햇병아리든 뭐든 동료를 구하는 건 해병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해병 정신? 너한테서 해병 정신 얘기 듣는 게 웃기네. 규율과 명령 복종이 해병 정신의 기본이야. 서준과 정인의 대립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하사님, 혹시 너무 큰 소리로. 김병장은 빠져.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서준이 김병장에게까지 고함을 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정인 하사,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서준이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정인은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서준은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끝까지 책임질 준비나 해라. 오늘부터 너한테 특별 관리를 해주겠어.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별 관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인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정인 하사, 오늘 수중 유영 훈련 담당이야. 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리는 3km야. 아, 그런데 너는 6km 해. 예. 왜 저만? 왜냐고? 어제 멋대로 행동한 대가야. 문제라도 있어? 정희는 불공정함에 분노했지만 또다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좋아.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모든 훈련에서 2배씩 해.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달리기는 20km. 다른 교관들과 후보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버티지 못하겠으면 언제든 포기해도 돼. 너 같은 놈은 애초에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아. 서준의 도발에 정희는 오히려 각오를 단단히 다졌어요. 해보겠습니다. 수중 유영 훈련이 시작됐어요. 후보생들은 3km를 헤엄쳐야 했지만 정희는 홀로 6km를 헤엄쳐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혼자만 2배의 거리를 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혹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학에서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텨냈어요. 다른 후보생들이 다 끝내고 올라와도 정희는 여전히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 하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후보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제 김일병 구해주신 것도 그렇고, 진짜 해병다우세요. 후보생들 사이에서 정인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서준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각자 할 일이나 해. 서준이 후보생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정인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막을 수 없었어요. 정인이 마침내 6km 유영을 마치고 해안으로 올라왔을 때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인이 서준에게 보고하자 서준은 실망한 듯 혀를 찼어요. 운이 좋았네.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서준이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알았어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인에게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서준 중사의 특별 관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개인 훈련을 시작해야 했고 모든 훈련에서 2배의 양을 소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체육대학 시절 철인 3종 경기를 했던 경험이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또 해냈네. 동료 교관 김병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인이 오늘도 20km 달리기를 완주한 것을 본 후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후보생 박일병이 정인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김일병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후보생들은 정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포기는 무슨, 이 정도로 포기할 정인이 아니야.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다른 교관들한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박일병의 제안에 정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정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료를 구한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했고 그 결과로 받는 시련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서준의 괴롭힘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인하사. 오후 훈련 시간 서준이 정인을 불렀습니다. 네, 중사님. 오늘은 보트 조작 훈련이야. 너는 혼자서 20인승 보트를 조작해봐. 20인승 보트는 보통 최소 4명이 협력해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혼자서 조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혼자서요? 왜 못하겠어? 그럼 포기해도 돼. 서준의 도발에 정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정인이 거대한 보트에 올라타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혼자서 어떻게 해? 중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작. 정인은 온 힘을 다해 보트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엔진을 켜고 방향타를 잡고 동시에 균형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보통 4명이 분담해서 하는 일을 혼자서 해야 하니 몸이 바쁘게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보트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정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집중력과 균형 감각으로 점차 보트를 안정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해내네. 후보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정인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인이 또다시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방향 전환. 서준이 더 어려운 명령을 내렸어요. 보트를 급격히 방향 전환시키는 것은 숙련된 조타수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정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집중했어요. 보트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타를 정확한 각도로 돌리고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성공했어요. 보트가 깔끔하게 방향을 바꿔 정확한 코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후보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교관들도 놀란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서준이 갑자기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뭘 박수쳐? 저까지 것 가지고. 해병대에서는 저 정도는 기본이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정인이 성공할 때마다 서준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인하사, 이번에는 엔진 끄고 해봐.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엔진 없이 20인승 보트를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엔진을 끄고요? 왜 못하겠어? 진짜 해병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정인은 서준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인이 엔진을 끄자 보트는 즉시 바람과 조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오직 노와 방향타만으로 이 거대한 보트를 조작해야 했습니다. 정인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체육대학 시절 조정부에서 익힌 기술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놀랍게도 정인은 엔진 없이도 보트를 어느 정도 조작해내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인의 놀라운 투지와 실력, 그리고 서준의 부당한 대우까지 모든 것이 영상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부대 밖에서 온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 촬영자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곧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인이 마침내 보트를 안전하게 해안으로 가져오자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또다시 해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부터는 더 혹독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도. 서준이 정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인은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정인은 알지 못했어요. 낮에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영상이 곧 국방부 감찰실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이틀 후 부대 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인과 서준의 훈련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후보생 박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인터넷?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일병은 서둘러 말을 돌렸어요. 사실 후보생들은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전 서준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인 하사,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 서준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중사님. 30km 완전 무장 행군이야. 혼자서 30km 완전 무장 행군은 보통 부대 단위로 진행하는 극한 훈련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해야 하는 훈련을 혼자서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30km를 혼자서요? 왜 무서워?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해. 정인은 서준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정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교관들이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중사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30km를 혼자서 하다가 큰일 나면. 김 병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큰일? 그 정도로 큰일 날 놈이면 애초에 해병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서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는 무슨,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서준이 화를 내자 다른 교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인이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부대 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대장이 급히 나와 물었어요. 훈련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정인 하사와 서준 중사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찰관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편 서준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30km 행군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편안히 부대 내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중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부사관이 서둘러 달려와 서준에게 말했어요. 뭔데?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중사님을 찾고 있어요.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국방부 감찰실? 네, 정인 하사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서준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자신의 행동이 외부에 알려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감찰관들은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훈련 기록을 요구했고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정인 하사의 최근 훈련 기록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부대 관리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감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교관들은 모두 정상적인 훈련량인데 정인 하사만 2배에서 3배씩 되어 있네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감찰관들은 후보생들과도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정인 하사의 평소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저희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특히 김일병을 구해주셨을 때 후보생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어요. 정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서준 중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건 말하기 좀. 후보생들은 말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감찰관의 계속된 질문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사님이 계속 훈련하라고 하셨는데 하사님이 동료를 구하시려고. 감찰관들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바로 그때 정인이 30km 행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정인 하사입니까? 감찰관이 정인에게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찰관을 따라갔어요. 최근 훈련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에 정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준을 고발할 의도는 없었거든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교관들과 훈련량이 현저히 다른데요. 그것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정인은 서준을 감싸려 했어요. 하지만 감찰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사님, 동료를 구하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상관의 명령은 어땠습니까? 정인은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서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감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숨죽인 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여전히 자신이 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사 이틀째 국방부 감찰실의 수사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감찰관들은 부대 내 모든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훈련 영상까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서준 중사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감찰실에서 오후에 면담하자고 합니다. 부사관이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알겠어.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인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찰관들이 자신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사님, 김 병장이 정인에게 다가왔어요. 네, 병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사님이 보트 훈련하시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영상이요? 정인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중사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국방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정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중사님이 곤란해지시겠네요. 정인의 첫 번째 걱정은 서준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도
상관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사님 성격이 정말 특이하시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속으로 쾌재를 부를 텐데. 김 병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후 2시 서준의 면담이 시작됐어요. 감찰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준 중사, 정인 하사에게 다른 교관들과 차별적인 훈련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 훈련이었습니다. 서준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특별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30km 완전 무장 행군을 혼자서 하게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김일병 구조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훈련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생명에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이 점점 더 예리해졌어요. 훈련의 연속성을 위해서. 훈련의 연속성이 부상자의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준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면담이 끝난 후 서준은 복도에서 정인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인 하사. 서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중사님. 너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인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야? 저도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정인의 진실한 표정을 본 서준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서준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중사님, 정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중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뭐? 다만 후배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정인의 말에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부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찰실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 서준 중사의 부적절한 지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찰관이 엄숙하게 발표했어요. 정인 하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 과도한 훈련 부과,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반면 정인 하사의 행동은 해병대 정신의 모범적 실천으로 평가됩니다. 동료 구조 행위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인을 바라봤어요. 정인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준 중사는 즉시 보직에서 해제되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찰관의 발표에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정인 하사는 모범 교관으로서 표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서준이 처벌받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후보생들이 정인을 둘러쌌어요. 하사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으세요. 처음부터 하사님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후보생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정인은 비로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인은 바닷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굴복하지 않았던 자신, 그리고 동료들의 믿음까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인이 혼잣말을 했을 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인하사. 서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분했어요. 미안하다. 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부렸다. 너는 처음부터 옳았어. 정인은 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의 사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준 중사가 보직 해제되고 새로운 교관 체제가 구축되면서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은 이제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교관이 되었어요. 후보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관들까지도 정인의 용기와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정인 하사님, 오늘 표창식이죠? 김 병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네, 그런데 좀 부담스럽네요. 정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부담스러워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표창이에요. 오전 10시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정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정인 하사는 동료 구조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해병대 정신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는 모든 해병대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 행동입니다. 부대장의 치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후보생들의 박수가 특히 열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후보생들이 정인을 둘러싸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인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표창식이 끝난 후 정인은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은 개인 사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다른 부대로 전속될 예정이었거든요. 중사님, 정인 하사. 표창 받느라 수고했어. 서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정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물론 괜찮지 않지. 하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리더십이 뭔지 말이야. 중사님, 너를 보면서 알았어. 권위로 누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앞장서서 보여주는 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서준의 말에 정인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부족하긴.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교관이야. 서준이 정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새로운 부대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이번엔 제대로 된 리더가 되어보고 싶어? 정인은 서준의 각오를 듣고 안도했어요. 서준도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인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훈련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정인 하사,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부대장이 물었어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줘. 정인은 새로운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인은 후보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사님, 처음에 중사님과 갈등이 있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박일병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정인의 대답에 후보생들이 감동했어요. 하사님 같은 교관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하사님처럼 용기 있는 해병이 되고 싶어요. 후보생들의 말을 들으며 정인은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인은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계획서를 완성했어요.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 훈련을 도입하며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네요. 부대장이 계획서를 검토한 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대로 시행해보죠. 정인 하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주세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정인은 각오를 새롭게 다졌어요. 그날 밤 정인은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서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정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김일병이 다가왔어요. 정인이 구해준 그 후보생이었습니다. 하사님, 여기 계셨네요. 김일병, 웬일로 여기까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김일병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어, 김일병.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하사님의 용기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가 변했어요. 김일병의 말에 정인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 김일병도 용기 있는 해병이 되어줘. 네, 꼭 하사님 같은 해병이 되겠습니다. 김일병의 다짐을 들으며 정인은 웃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주도한 훈련 프로그램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활기차고 건전하게 변해 있었어요. 새벽 6시 정인은 여전히 다른 교관들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병장을 비롯한 동료 교관들이 함께 나와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사님, 오늘 새로운 후보생들이 입소하죠? 김병장이 물었어요. 네, 25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정인은 설렘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후보생들에게 진정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새로운 후보생들이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들 사이에서 정인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교관님. 후보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관을 맡게 된 정인 하사입니다. 정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후보생들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함께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진정한 해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인의 말에 후보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훈련은 힘들겠지만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정인이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후보생에게는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뛰어난 후보생에게는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했어요. 이상민 일병, 괜찮아? 정인이 힘들어하는 후보생에게 다가갔어요. 네, 하사님.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정인의 격려에 이상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인하사. 돌아보니 김일병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정인이 구해준 그 후보생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해병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일병, 웬일로 여기까지? 휴가 나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일병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진짜 해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저도 이제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임이 되었어요. 하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동료를 아끼고 보호하는 선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병의 말에 정희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하사님이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김일병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새로운 후보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어떤 교관인지 그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정인은 새로운 후보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사님, 아까 오신 선임이 하사님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 후보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냥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준 것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내가 보여준 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라고 생각해서일 거야. 정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짜 해병 정신이요? 그래. 강한 것만이 해병이 아니야. 동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진짜 해병 정신이라고 생각해. 후보생들이 정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해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어. 중요한 건 그것을 깨우치고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며칠 후 첫 번째 해안 상륙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과 서준이 갈등을 빚었던 그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훈련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 서로 도우며 함께 완주하는 것이 목표야. 정인이 출발 전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무리하지 마. 훈련이 시작되자 후보생들은 서로를 챙기며 바다로 들어갔어요. 정인이 강조한 팀워크와 동료애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후보생이 힘들어하자 다른 후보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정인이 보여준 모범이 이미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죠. 이상민 일병, 괜찮아? 네, 동기들이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정인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훈련의 모습이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후보생들이 정인에게 몰려왔어요. 하사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다들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해병이 된 것 같아요. 후보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정인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해가 질 무렵 정인은 다시 바닷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해병대다운 훈련이 시작됐다. 정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파도 소리가 정인의 다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후보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 훈련을 마친 그들이 서로 격려하며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갈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정인 하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훈련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택을 통해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서사입니다.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준 중사의 명령을 거슬렀던 순간은 규율과 인간다움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자 답이었습니다. 김일병을 구하며 그는 해병 정신의 본질이 강인함만이 아니라 동료애와 책임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서준 중사는 권위와 규율만을 강조하다가 정인의 용기와 진심 앞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권위보다 인간 존엄을 우선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정인의 끈기와 서준의 반성, 그리고 후보생들의 변화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진정한 해병 정신, 더 나아가 인간다움은 옳은 일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와 타인을 향한 연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